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가벼운 비판이나 형식적인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매일같이 점자블록에 의지해 길을 나서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이동권, 단순한 불편이나 불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그 자체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목소리들을 대신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사님, 두 번째 이렇게 도정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사님과 정말 경기도를 걱정하고 도민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토론하고자 하는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점자 블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월별 민원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의 사례들을 보면요. 인도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점자 블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끝에 블록이 없으면 도로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자 블록이 철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점자 블록이 막혀져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넘어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점자 블록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광교청사 주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면 점자 블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형 블록과 그 다음에 선형 블록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점형 블록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그곳에서 멈춤 또는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선형 블록 같은 경우에는 방향 유도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한번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라드의 용도 또한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설치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볼라드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이 점자 블록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볼라드가 있으면은 점자 블록이 볼라드를 넘어서 횡단보도 쪽에 스톱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볼라드 전에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지사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 점자 블록에 관심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앞쪽, 그러니까 이 볼라드 네네.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볼라드 앞에 시각장애인이 사용을 하는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볼라드 앞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들의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장이 안 되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 광교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한번 길을 걷다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볼라드 안쪽 또는 바깥쪽 이렇게 혼재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있으니까 정말 어떤 게 바른지 좀 한번 확인을 알겠습니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라도 앞쪽이면은 거의 차도 쪽에 이 점자 블록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고 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빨간 선이 점자 블록 앞에 섰을 때 시각장애인이 이동해야 될 방향입니다. 점자 블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근데 횡단보도 위치는 방향이 다르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다가 횡단보도로 안 가고 못 가고 도로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어쩌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정말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배려나 아니면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설치한 것은 전혀 제가 볼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법과 그 다음에 경기도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자 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층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연석의 높이가 18cm에서 22cm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7cm인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향신호기 높이에 조명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대기 공간에 횡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휠체어가 서 있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버스 하차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어떤 나무나 또는 다른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버스 타기가 어려운 이런 공간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사님 지금까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우선 우리 김근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과 또 대안까지 제시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또 전수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나 이런데 물론 우리 경기도가 전적으로 다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우리는 항상 말로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때 법도 만들어 놓고 정말 이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경기도의 조례 중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도지사님 이 조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어떤 장애인 이동 편의 기술 지원 센터라는 이 센터가 설립되도록 여기에 조례 보니까 만들어져 있고 센터의 역할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도지사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 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가 볼 땐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는 경기도 내 시군센터의 설치 운영을 장려하고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죠. 분명히 도지사님께서 노력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업들이 우리 시군의 지자체의 권한이지만은 도지사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것도 해결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제가 간담회를 좀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얘기는 한정된 인력으로, 그리고 어떤 도로를 설치하거나 어떤 공공건물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본인들한테 사전사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다 하질 않는답니다. 하지 않아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의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은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1개 시군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면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시군에서 신청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사전점검을 이행한 지역과 미이행한 지역에 이런 이제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미진행한 지역은 59%만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나머지는 41%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사전 점검을 진행한 지역, 여기에는 적정 설치가 98%까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나, 반드시 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사전점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군데 시군에서 지금 경기도에 지원을 했답니다.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고. 근데 현재 예산의 문제로 조금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먼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저는 좀 넓게는 31개 시군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다 설치가 돼서 정말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기를 진정으로 좀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잘 사는 세상 꼭 만들겠다. 이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 민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셔서 반영을 하겠고요. 이용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지금 도에 그 도센터 하나가 있고 출장소 4개 있고 그다음에 광역 시도로는 최초로 3개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 권역으로 해서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걸 좀 추진 중에 있고 사전 점검과 논의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이동 편의에 대해서 그것도 차질없이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